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저는 하드볼이나 MVP 베이스볼 같은 게임을 할 때 항상 내야진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외야수들은 공격력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수비형 내야수들이 많았던 예전에는 S급과 나머지 내야수들의 공격력 차이가 대단히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크랙 비지오와 로베르토 알로마를 두고 누구를 이루수로 할까 고민을 했고 비지오를 더 많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2002년 텍사스에 입단했을 때 제가 신났던 것 중 하나는 텍사스 내야진 때문이었는데요. 2003년 라파엘 팔메이로가 지명타자로 이동하면서 드디어 제가 바라던 내야가 완성됩니다. 1루수는 23살의 마크 테세이라, 2루수는 26살의 마이클 영, 유격수는 27살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3루수는 22살의 행크 블레이락으로 저는 이 내야진이 정말 오래 갈 줄 알았지만 시즌 후 에이로드가 트레이드되고 블레이락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2003년 텍사스 내야진은 에이로드가 47홈런 승리 기여도 8.4, 블레이락이 29홈런 승리 기여도 3.6, 마이클 영이 14홈런 승리 기여도 2.8, 테세이라가 26홈런 승리 기여도 2.7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내야진은 몇 년도에 어느 팀이었을까요? 내야진이 가장 고른 성적을 낸 팀을 뽑기 위해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4명 모두 4.0 이상이었던 팀들에는 1912년과 1913년의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1977년의 텍사스와 2009년 양키스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친숙한 2009년 양키스는 1루수 테세이라가 39홈런 승리 기여도 5.3, 2루수 카노가 25홈런 승리 기여도 4.5, 유격수 지터가 18홈런 승리 기여도 6.5, 3루수 에이로드가 30홈런 승리 기여도 4.1로 넷의 승리 기여도 합계는 20.4에 달했는데요. 에이로드가 엉덩이 부상으로 124경기 출전에 그쳤던 그해 양키스는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합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애틀란타는 내야진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이 31홈런, 2루수 아제 알비스가 30홈런, 3루수 오스틴 라일리가 33홈런으로 모두 30홈런을 넘긴 상황에서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이 27홈런에 그침으로써 최초의 30홈런 내야진이 불발됐습니다. 이 기록에 가장 근접했던 팀은 2008년 플로리다 말린스였는데요. 1루수 마이크 제이콥스가 32홈런, 2루수 댄 어글라가 32홈런, 유격수 헨리 라미레스가 33홈런이었지만 3루수 호르에 칸투가 29홈런에 그침으로써 하나 차이로 30홈런 내야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보다 2년 전인 2006년 플로리다는 2006 WBC 때 내상을 입은 돈트렐 윌리스가 하향세를 시작하긴 했지만 스캇 올슨, 조시 존슨, 리키 놀라스코, 아니발 산체스, 신인 4명이 모두 10승을 달성하는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당시 플로리다의 감독이었던 조 지라디는 시즌 막판 이들을 보호하라는 구단주의 지시를 묵살했다가 한 시즌 만에 잘리게 됩니다. 잠시 샛길로 빠졌던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오면 지난해 애틀란타는 오스틴 라일리가 승리기여도 6.1, 프레디 프리먼이 4.7, 아제 알비스가 3.4였지만 댄스비 스완슨이 1.9를 기록함으로써 2009년 양키스처럼 4명이 모두 4.0을 넘는 기록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토론토 내야진도 무시무시했죠. 1루수 게레로가 48홈런 승리기여도 6.8, 2루수 시미언이 45홈런 승리기여도 7.3, 유격수 보 비셋이 29홈런 승리기여도 5.9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토론토는 3루가 구멍이었고 토론토 3루수는 홈런을 10개밖에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내야 4명이 모두 승리기여도 4.0을 넘는 기록에 도전하는 팀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입니다. 이루수 마커스 시미언을 7년 1억 7,500만 달러, 유격수 코리 시거를 10년 3억 2,500만 달러에 영입해 역사상 가장 비싼 더블 플레이 듀오를 만든 텍사스는 매돌슨 영입 전에 뛰어들 거라는 소문입니다. FA까지 2시즌이 남은 상황에서 오클랜드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올스는 지난해 기록한 39홈런 111타점이 각각 아메리칸 리그 5위였으며 2개의 골드글러브를 가진
리그 최정상급의 일루수입니다. 지난해 일루수 승리 기여도를 보더라도 1위는 6.8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2위는 6.1인 폴 골드슈미트, 3위는 5.8인 맷 올슨, 4위는 4.9인 맥스먼 씨, 5위는 4.7인 프레디 프리먼으로 올슨이 메이저리그 3위입니다. 지난해 텍사스는 템파베이에서 최지만과 경쟁에서 밀린 네이트 로를 데려왔고 첫 5경기에서 14타점을 쓸어 담은 로는 첫 23경기에서 6홈런 21타점을 기록하며 텍사스의 일루 고민을 풀어주는 듯했지만 이후 134경기에서 12홈런 51타점에 그치고 맙니다. 한편 템파베이 유망주 조시로의 형인 로는 이름을 너데니엘 로로 바꾸었습니다. 올슨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슨을 노리는 팀은 한두 팀이 아니고 양키스 또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올슨은 오클랜드와 최대한 떨어진 곳, 내셔널리그나 아메리칸 리그라면 동부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에 비해 메이저리그 팀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구 라이벌 팀으로 보내는 걸 더 이상 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2010년 7월 시애틀은 클리프리를 텍사스로 보내면서 저스틴 스모크를 받아온 적이 있었고 1992년 오클랜드가 호세 칸세코를 보낸 팀도 텍사스였으며 영화 머니볼에서 빌리빈 단장이 스캇 해티버그를 일루수로 쓰게 하기 위해 카를로스 페냐를 보내는 곳 역시 텍사스였습니다. 두 팀은 2018년 12월 삼각 트레이드 때 오클랜드가 주릭슨 프로파를 데려오고 지난해 2월에도 엘비스 안드루스와 크리스 데이비스를 바꾸는 등 트레이드 거래가 많은 팀입니다. 그렇다면 텍사스는 최고의 카드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올슨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거와 시미언의 첫 2년과 올슨의 마지막 2년을 겹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올슨이 텍사스로 오게 된다면 39홈런 111타점의 1루수 올슨과 45홈런 102타점의 2루수 시미언, 지난해 9월 29경기에서 타율 3할 8푼 5리 9홈런 21타점, OPS 1.174로 불을 뿜었으며 글로브 라이프 필드와 궁합이 잘 맞는 시건은 셋이서 도합 110개의 홈런도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올슨을 얻는다고 해도 텍사스가 황금 내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입니다. 2020년 3루수 골드글러브를 따내고 OPS 0.699를 기록한 카이너 팔레파는 그동안 포수를 시킨 게 아까울 정도였는데요. 지난해 유격수로 전환하면서 다시 골드글러브를 따내겠다고 했던 카이너 팔레파는 유격수 수비 역시 대단히 잘했지만 수비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OPS가 0.67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비 기여도를 바탕으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7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다시 시거에게 유격수를 내주고 3루로 돌아간 카이너 팔레파가 공격에서 조금만 힘을 낸다면 승리 기여도 4.0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텍사스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3루수는 따로 있습니다. 2019년 1라운드에서 전체 9순위로 뽑은 조시 영입니다. 철자만 봐서는 정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으로 발음하는데요. 텍사스 공대 시절 무시무시한 타자였던 그는 지난해 더블A 43경기에서 OPS 0.910이었지만 트리플 A 35경기에서 1.088을 기록하고 베이스볼 아메리카 26위에 올랐습니다. 텍사스가 지난해 전체 2순위로 뽑은 알라이터의 아들 잭 라이터에 이어 텍사스 유망주 2위이기도 한 영은 28시 평가가 타격 60, 파워 60, 주력 40, 수비 45, 어깨 55인데요. 그러나 얼마 전 개인 웨이트 훈련 도중 역기를 들다가 어깨 부상을 크게 당해 올 시즌 중에 데뷔할 거라는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만약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올 시즌 데뷔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회복할 수만 있다면 영은 시즌 후반과 내년까지 3루를 맡다가 올슨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1루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영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올슨을 얻는다고 하면 텍사스 타수는 1번 지명타자 윌리 카룬, 2번 마커스 시미언, 3번 코리 시거, 4번 맷 올슨, 5번 아돌리스 가르시아, 6번 우익수 콜 카룬, 7번 포수 조나 하임, 8번 좌익수 닉 솔락, 9번 3루수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인데요.
이렇게 구성하고 나니 내야와 외야의 편차가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텍사스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달리다가 말아버리는 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올슨을 데려오고 클레이튼 커쇼, 카를로스 로돈과 계약을 해야 내년 컨텐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고 보니 텍사스가 클로버의 1이닝과 바꾼 엠마뉴엘 클라세도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다저스와 함께 텍사스는 한국 선수가 오랜 기간 뛴 팀이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든 팀인데요. 다저스 비해 텍사스는 좀 미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텍사스의 앞날이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